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은행 부문에 있어서의 우려감도 다소 완화가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은행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투자에 대한 매수세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었어요. 메타나 아마존이 3%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넷플릭스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들 2% 이상의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술주들도 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지역 은행들 지표 ETF인 SPDR, S&P 리저널 뱅킹이라는 이 ETF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티라든가 아니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주들도 상승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섹터가 다들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보면은 이제 모기지 쪽이 좀 안정되면서 부동산이 한 2.3% 정도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정보 기술주들이 이제 2.09%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라일리라는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르터 호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지금 국채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좀 누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떤 국채 수익률이 좀 진정되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스터 인텔리전스라는 곳에서는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금융 뉴스레터 편집자들, 금융 분야의 금융 쪽 이제 데스크들한테 과연 어떤 감정이냐, 이제 낙관적인 감정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40.8, 기존에 이제 39.7에서 40을 넘어가는 이런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4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미만에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에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40 이상으로 돌아섰을 때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 전미부동산협회에서 이제 미결 주택, 펜딩 주택이라 그럽니다. 이제 매도자가 사인은 다 했는데 마지막 이제 잔금이 에스코로에서 안 넘어가는 그런 상태를 이제 펜딩 주택이라 그러는데, 이런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 조금 이제 계약되는 게 상승했다. 미미하지만 그래도 상승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작게 하락했습니다. 0.0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밤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분기 마감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심리적인 안정을 좀 되찾으면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하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전날 장마 가문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마이크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1달러 91센트, 예, 여기 순손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4억 달러 정도의 재고 상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냐 봤더니 1달러 34센트 정도 EPS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50센트가 조금 넘는 이런 이제 실적 손실을 발표를 하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건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지금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25년까지 AI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7%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2월 달에 배당을 66%나 삭감을 했어요. 대폭 삭감을 했는데 사실 이게 S&P 500 시장 평균 정도 수준에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겠다. 잘 되지도 않는데 배당 너무 많이 주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4세대 칩이 AMD한테 지금 따라잡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 5세대 칩이 새로 생산이 될 거고 앞으로 2025년도가 되면은 새로운 차세대 칩이 또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비용 감소 노력 그리고 신제품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텔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쪽도 사실 굉장히 지금 요즘 보면은 좀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난 밤에는 이제 리비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8만 불 이상 가격대에 있는 걸 갖다가 지난해 한 2만 대 이상 그렇게 팔았습니다.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좀 강점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난밤에 새로 평가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루시드가 지금 인력을 18%나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비안은 괜찮네, 좋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리비안 쪽으로 또 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딜리버리 대수를 좀 놓쳤지만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에 18,000대에서 19,000대 정도 납품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월 달에 5,200여 대 했고 2월 달에 6,000여 대 했는데 요게 이제 3월 달에는 한 6,700에서 7,700까지 이렇게 크게 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샤오펑의 어떤 하반기에 강력한 반등 이런 것들이 좀 시사가 되면서 좀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샤오펑을 버렸어요. 샤오펑 주식을 한 22만 6천여 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밤에는 콜옵션 시장에서 15달러까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좀 확인이 되면서 이 샤오펑에 대해 가지고 더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재고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동복에 대해서 스포츠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매장을 600개 이상으로 만들었죠. 한 80여 개 매장을 또 추가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본 거가 뭐냐면은 91억 달러 정도를 이제 매출을 추정을 했는데 이게 93억 달러 94억 달러까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한 30% 정도 추가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앞으로 어떤 추정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 자체를 중립에서 매수로 끌어올리는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는 이제 제가 애플을 가져왔어요. 애플이 드디어 16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애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6월 달에 연례 개발자 회의,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개발자들이 직접 축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헤드셋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16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과연 어떤 것들을 발표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밤사이 종목별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모든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가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메타 플랫폼즈가 각각 2%씩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3%, 테슬라는 2%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한 후 7%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덩달아 큰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룰루레몬의 경우에는 역시 호실적을 발표한 후 12.7% 급등했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인텔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인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물 갔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가 정말 쭉쭉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한물간 회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인텔이 이제 PC나 서버 여기 칩 시장에서 90%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70% 이상의 점유율. 이건 또 사실 굉장한 점유율인데 지금 70% 이상의 점유율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 측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AI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AI 스타트업인 허깅 페이스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인텔 칩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텔 칩이 앞으로 또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인텔에 대해서 배당을 줄였기 때문에 비용 감소 노력이 결실을 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1분기 실적 이제 발표되는 상황에서 손실의 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작아야 되는 그런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1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 15센트 손실 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에 곧바로 다시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3분기로 가면 22센트 정도의 EPS 순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쯤에 이제 실적 기대치가 보고서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흑자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7월 말에 지금부터 한 4개월 뒤에 이렇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방송했어요. 3월 17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 밴드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봤고 기술적으로 한 목표가 38달러 정도 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매수 구간에 있어서는 50일 이평선이 있는 28달러 수준이 적절하다 그랬는데 28달러 아래 27달러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색 원 조금밖에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하늘색 원을 보시면은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21선하고 51선하고 골드 크로스 만드는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지난밤에 마침내 골드 크로스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신제품 출시해가지고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질수록 기대감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38달러 목표가를 그때 설정을 했는데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목표 기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목표가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의 어떤 적정한 수준이 기술력이나 봤을 때 한 50달러까지도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44달러 정도 2차 목표가 잡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목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잡아가는 것도 괜찮은 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인텔 꼽아주셨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줄수록 좋은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8달러 수준, 1차 목표가 38달러,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4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